그러면은 결국 이 장이 소장이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85대 15가 유지가 돼야 되죠. 유지가 안 되면 결국 이 장의 밀착 결합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파란 게 몇 프로? 85%. 그리고 빨간 게 몇 프로 있어야 돼요? 15%. 그런데 장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다 빨개. 이게 75%고 25%만 파란 게 있어. 디스바이오시스냐? 그 다음에 이게 유바이오시스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걸려버리면 이 장 내에 있는 밀착결합이 미생물들이 얘를 붙이고 있다 그랬죠. 아까 얘들이 밀착결합을 유지시킨다 그랬잖아. 얘들이 유익균들이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얘들 밀착결합을 조눌린이라는 호르몬과 함께 다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유해균이 많으면 이 장이 벌어져 안 벌어져요? 벌어져 버리죠. 이게 장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겨보면은 장의 육모에 이게 밀착 결합이 뭐가 된다? 틈이 생겨본다. 누수가 생겨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누수가 생겨보면 이렇게 막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누수가 생기면 이만큼 틈이 벌어지잖아, 지금. 그럼 이 더 벌어진 틈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는 거죠. 약물이 들어오고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고 농약이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 이 밑에 누가 있어요? 혈관이 있죠. 여기 또 누가 있어요? 림프 있죠. 결과적으로 얘들이 타고 들어와 보면 실제로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돼 지금?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게 들어와야 되죠.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영양소 플러스 누가 따라 들어온다? 외독소가 타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장이 벌어진 육모가 벌어진 걸 우리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장이 밀착결합이 틈이 생겨서 누수가 생겨서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새는장 증후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새는장 증후군이 생기면 결국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되는 이런 독소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결국 얘는 뭐를 일으킬까요? 가장 먼저 염증을 일으킨 거죠. 면역작용이 벌어져 안 벌어져요? 여기 있는 면역세포와 얘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적군으로 보고 여기에 우리에 있는 면역세포가 얘들을 제거하려고 했죠. 제거하는 작용이 뭐예요? 면역작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면역작용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바로 첫 번째가 뭐가 생긴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염증이 타고 어디로 가요? 혈액을 타고 우리 몸으로 댕기면은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이라 해가지고 얘들이 막 졸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혈관을 다 약화시켜 버리고 혈전도 만들어 버리고 모든 문제를 다 만든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 육모가 첫 번째 하나는 이게 만약에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겨서 장루수 증후군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뭐가 생긴다? 염증이 유발된다 그랬죠. 디스바이오 생기면 일단 염증이 생기잖아. 염증만 생기는 게 아니고 소화불량이 생길 거 아니에요. 소화도 안 되겠죠. 소화불량도 되고 가스 차고 복통이 생기고 늘 불편해. 복통도 생기고 이러다가 설사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종합검사로 가보니까 이 대장에 이 찌꺼기들이 다 대장으로 소장을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타고 들어오면 결국 대장에 뭐가 생겨요? 용종이라고 들어봤죠? 폴립이라 그래서 용종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개실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대장 바깥으로 포도알처럼 생기는 거 개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도 생기고 물만 먹어도 설사하는 장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이 막 염증이 생기면 타고 올라오는 경우에 입으로 타고 여기 막 염증 생기고 이걸 우리가 배체뜨병이라 그러죠. 수리해 보면 막 여기 다 헐었어 이렇게 터졌어 그죠. 이게 여기만 튼 게 아니고 장으로 보니까 장에서 이게 염증이 타고 오르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배체뜨병이라 그래요. 크론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조카가 파주에 사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의 다 말씀드렸는데 시골에 있는 매형이 변비 한 5년 정도 걸렸다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병문안을 몇 번 가서 만나보다 보니까 물을 안 먹어. 물을 안 먹는데다 물을 또 절대 안 먹으니까 또 뭐냐 이 몸에 칼슘이 너무 많이 생기고 몸에 칼슘이 오래가면은 변비 생겨요. 변비가 생기니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셨어. 어릴 때 보다가
자기 아빠가 돌아가실 쯤 되니까 그때 만난 거야. 3, 40년 만에 한 30년 넘게 전에 봤죠. 근데 애도 키우고 벌써 많이 컸어. 그래서 뭐 조카 애들이라고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인사를 시키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 제가 파주에 살아서 잘 지내냐 그러고 엄마는 잘 계시냐 전화했더니 얘가 근데 지난번에 아빠 줬던 유산균을 좀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울어. 얘도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갖고 왜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울어. 그래 왜 우냐 이러니까 우리 애가 병원에 갔는데 크론병이라 그래요. 움츠리더라고. 그게 크론병이 뭐예요? 얘들 어릴 때부터 찬물, 얼음물, 찬 거 먹고 이러니까 장에서 유해균이 증가해가지고 얘가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겨서 크론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크론병이라는 거는 아까 적었잖아요. 그죠? 장에 특히 이게 맹장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낫지 않고 생긴 이거는 전부 다 희귀병으로 다 보는 이건 거의 다 못 고친다고 봐야 돼. 이런 친구들은 유산균을 이렇게 뭐 몇 개 먹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 유해균이 이 중간균을 이미 아마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 중간균을 어떻게 하든 지금 그런 병을 앓으려면은 지금 나이인데 막 고름 생기고 피똥 누고 소화 안 되고 막 기운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막 화내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옮겨야 돼요? 여러분 볼 때 강의 들어볼 때 이 내 몸에 있는 이 장에 있는 중간균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지금 무조건 이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옮겨야 그 부분에 크론병이 생긴 그 부분에 뭐가 문제 생겨?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죠. 이거를 디스바이오시스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유바이오시스로 바꿔야 되잖아. 맞죠?